말을 잘하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하시죠? 발표를 유창하게 하고 어려운 단어를 쓰는 아이를 보면 공부 머리가 좋다는 느낌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온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작 고학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말이 빠른 아이가 아니라 하나를 봐도 오래 깊게 들여다보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와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 그 의미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절반쯤 건넜을까 초록색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길을 다 건너고 아이가 저에게 신호등은 너무 빨리 깜빡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걸음이 늦어서 다 못 건너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건너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아이는 그 짧은 순간에 미처 건너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던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발표를 잘하면 무척 똑똑해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가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는 모습만 보고 똑똑하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지입니다. 사진도 흐린 날보다 맑은 날 찍어야 선명하게 나오듯이 아이의 머릿속도 좋은 정보가 들어와야 선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관찰의 깊이거든요. 마트에 가면 아이들은 간식 코너에 가서 좋아하는 과자를 고르거나 시식 코너를 찾는 데만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왜 채소가 냉장고 근처에 있고 왜 비슷한 물건끼리 모여 있는지 그 규칙을 살핍니다. 단순히 큰 과자와 작은 과자 중 무엇이 싼지 감으로 찍는 아이와 가격표 아래에 적힌 100g당 가격을 직접 찾아 비교해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눈앞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진짜 수학적 사고력을 갖췄기 때문이죠. 사물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아이와 멈춰서 오래 들여다보는 아이는 나중에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이해의 깊이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한 가지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빨리 가자, 그만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가 마른 모래랑 젖은 모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젖은 모래는 잘 뭉쳐진다고 신기해하는데 저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이한테는 궁금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이가 뭔가에 빠져 있으면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비교하고 스스로 답을 찾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빼앗지 않은 것이 잘한 일 같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가 무언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면 그것은 뇌가 세상을 공부하고 있는 가장 치열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부모가 재촉하는 것은 아이의 전두엽 성장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빨리 가자는 그 한마디가 아이 뇌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순간을 끊어버리고 있던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이면 뭐해 빨리 가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사실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간이거든요. 겉만 보는 단계를 지나서 디테일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왜 그런지를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끊지 마세요. 버스 안에서 계산대 줄에서 아이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세상의 지도를 고해상도로 그려내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이를 관찰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일상 안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멈추면 같이 멈춰주세요. 빨리 가자고 하기 전에 아이 옆에 서서 같은 것을 바라보세요. 아이가 보고 있는 것을 부모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더 깊이 보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발견했을 때 같이 궁금해주세요.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말고 진짜? 왜 그럴까? 라고 반응해주세요.
부모가 답을 말하면 사고가 거기서 멈추지만 같이 궁금해하면 아이의 생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이동하는 시간을 관찰하는 시간으로 써보세요. 길을 걸을 때와 마트 계산줄, 엘리베이터 안도 좋습니다. 같이 주변을 관찰해주세요. 저 사람 카트에는 뭐가 제일 많을까?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일까? 대단한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질문들이 아이를 어디서든 관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말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보다 깊게 관찰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아이가 뭔가 앞에서 멈춰 서 있을 때 그 시간을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거든요. 오은영 박사님의 말처럼 아이가 뚫어지게 보고 있는 그 순간이 뇌가 가장 치열하게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 정적을 깨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관찰을 했던 추억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